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니터뉴스 케어만입니다. 모니터링 종목 몇 가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신용거래 부분이 많은지 적은지 또 이런 것들 좀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양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봉 자리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건 그래도 지수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안 좋은 건 상당히 안 좋고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건 버티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늘 2차 전지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을 것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땐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공략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평균 매수단가 조절할 타임은 아니다. 일명 물타기 할 타임은 아직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출구 전략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SK 하이닉스 테크잉, 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어쨌든 각 종목마다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성급하게만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상당히 급하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느긋하면 느긋할수록 매수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 못하면 본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못하면 다음번 기회를 또 노리는 거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저거 못 잡았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간 버스, 다음 버스 또 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아쉬워할 대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종목을 갖다 공략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급하게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만 참고 가셔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운이 좀 많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보는 거는 이제 신용융자가 맞냐 안 맞냐, 또 뭐 대차거래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차거래 물량도 많지 않고요. 신용융자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그널만 좋으면 매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아, 된다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 점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신용 물량이나 내용들은 이미 다 털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언제쯤이요? 과거에. 그러니까 꽤 됐죠. 몇 개월 전이라고 생각, 이때 어딘가에서 다 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물량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올라와서 지금 뭐 조정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양봉 들어왔는데, 제가 첫 번째 양봉은 항상 어떻습니까? 스킵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번째 양봉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공략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좋을 것도 여러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신용문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빠져도 말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하시면서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조를 갖다가 찾아 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크잉. 제가 SK 하이닉스 올라가면 테크잉이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랬는데 오늘 더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양봉 들어왔습니다. 좋은 시그널이면 틀림없고요. 자,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르면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갈까요?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놓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살짝 음봉 들어오고요. 어쨌든 이것도 같이 SK 하이닉스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면 다음번 양봉 들어오는 자리 상당히 중요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신용융자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실적도 뭐 사실 좀 3분기가 조금 빠지긴 했어요. 1, 2분기 올라오다가 조금 눌리긴 했는데, 이 부분은 하이닉스하고 나름 그래도 상당히 연동돼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조정도 충분히 들어왔고요. 사실 제가 좀 우려하는 건 하방으로 내려서 첫 번째 양봉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하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좋다라고 생각 들고 저때 양봉 들어온다. 그럼 그때 조금 늦게 산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공략하실 분은 하이닉스 하시고, 테크행 하실 분은 테크행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네오셈이라든지 파도 뭐 이런 관련된 SSD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그래도 치고 나갈 만한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딱히 이거예요 하고 막 수급이 도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주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공략은 좀 해야 되면 상승 여력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 위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기대치를 좀 높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저점 구간이라 사이가 좀 들어오는 모양이긴 한데요. 뭐 치고 올라가주면 더 좋긴 한데요. 그럴 만한 확률이 지금 많지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감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는 좀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PQ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번 분기에 좀 빠지긴 했어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러면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기다리는 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때를 기다려고 보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차피 뭐 이건 61이평이죠. 뭐. 그래서 61이평보다 이렇게 하방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61이평부터 저 아래쪽으로 매수하면서 또 트레이딩 하는 포인트로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고압 변압기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성장성은 좋은데 풀캐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회사의 상황을 보게 되면 PQ가 늘어나야 되지 주가가 같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나머지 건 보겠어요.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은 제가 이성적으로는 고려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 좋아지면 같이 올라가는 것.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같이 긍정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확률은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예요? 예, 시종률자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좀 눌림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매수하는 거죠. 포인트가 좀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차 거래가 맞냐, 신용융자가 맞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거 다 굳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신용융자 물량이 쏠리는 것이 더 좋은 종목이잖아요. 더 달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그러면 있다. 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LSL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장기로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고, 여기 좀 뭐, 초벽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많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위에서도 달러 버는 회사고 앞에 HD 현대일렉트도 달러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괜찮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뭐 이쪽 관련돼서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큰 관세를 부과하거나 뭐 관세 부과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두 종목들이 지금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녀석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HD 현대일렉보다는 LS일렉을 좀 길게 보고 묵직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있다. 이것도 뭐 컨센서스는 다 대부분이 뭐 25 정도 찍어놨어요. 12개월 포드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신다 생각하면 천천히 이런 것들도 바라보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가시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금 주가보다 하방에서 뜨는 양봉자리 쪽에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는다. 내년도 2분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테리테크 같은 경우 오늘 어때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 아래쪽에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뭐가 지금 많습니까? 신용융자 물량이 이렇게 깔아버리면 말이에요. 이거 좀 털리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좀 털리는 과정이 좀 생길 때 저는 분명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사실 그렇죠. 조금 이렇게 좀 빠져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보다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이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년도 2025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 거라서 너무 단기 실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부분만 털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융자 부분 털리고 나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여기 양봉 매수 하시게 되면 좋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서 모니터링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증권사 내용은 뭐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은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 이라크 천공2. 요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도 요게 매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음봉 뜨고 있죠. 언제쯤 들어올까? 여기서 들어올까? 여기서 들어올까?
요것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지금 어쨌든 그 방산주 관련된 게 쫙 올라갔다가 최근에 보면 조금씩 눌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먼저 눌렸기 때문에 또 실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조금 더 눌릴 겁니다. 그쵸? 발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또 LIG 넥스원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은 수주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공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결과가 나온 다음에 뭐 보험 방산 관련된 내용들이고 특히 이제 미사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시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60일 라인 정도로 보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간만에 오랫동안 저는 이거 종목 거래 못해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게 뭐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그닥 좋은 내용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매출 인식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 아주 괜찮은 또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때가 되면 아마 나올 겁니다. 방산주 관련된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림이 들어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IG는 수익이 좋잖아요. 이 정도 구별은 좀 있어줘야 어떻게 돼요? 그죠. 나름 그래도 트레이딩도 하면서 갈 수 있는 수익 거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글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DC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께서 또 우리 머니케어스쿨 회원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어제 잠깐 쭉 빨간불 들어오려니까 또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종가 기준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들어가시는 쪽은. 근데 시그널 안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약에 어저께 사셨으면 어떻게 돼요? 12만 원 정도에 사셨으면 오늘도 기분이 꾸리꾸리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일단 쫙 들어오는 거 요거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건 적어도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거가 항상 보면 포인트인데 이 두 번째 게 장대로 쾅 치고 가면 좀 찜찜하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럴 때 잡아주는 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 뭐 수급이 좋아지는 것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들어오니까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털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도 말입니다. 털릴 땐 털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바이오 관련된 부분 대부분 어떻게 돼요? 예, 털리지 않습니까? 또 리가캠 같은 경우는 신용장부가 제가 확인은 제대로 안 하긴 했는데요.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들어오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보통 보면 10만 원 넘은 종목에서는요. 신용 잘 안 써요.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요거 신용융자가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뚫리면 좀 더 털리겠죠. 요번엔 좋은 기회예요. 아주 싼 기회 들어올 거 같아요. 이 라인으로 들어올 것 같아, 이 라인.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차트 보면서만 이야기 드리지만 요것도 살짝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이것까지 자료까지 다 넣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자료 만드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뭐 대차는 그보다도 신용융자가 있으니 이 정도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털리겠죠? 여러분 요거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SK 바이오팜 다 매수하고 싶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털릴 땐 확실히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안정빵으로 우리가 콱콱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을 잘 거래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높아서 잘 안 하셔요. 어쨌든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 그리고 뭐 개인들 일반 또 소액 같은 경우는 못 합니다. 그래서 다 보면 조선업이 좀 분위기가 좋아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HD 관련된 뭐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좋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어제도 양봉 들어오긴 했지만 어째요? 여기 음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어제 얘기 드렸나? 그제 얘기 드렸나? 요 아래쪽에서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참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크게 실적 부분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따라서 가는 쪽을 제가 투자하는 거지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아주 특수 모멘텀이 있어 뭐 MRO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흑자 전환하고 좀 더 개선된
마련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조선업 관련돼서 뭐 투자할 게 없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얘가 가장 어떻게 돼요? 매수 포지션 잡기가 용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하기 싫으시면 이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앞에서 제가 앞에 이야기 드린 종목들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것들 잡아가시면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말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조금 자세가 좀 나오고 조금 들어올 때, 특히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드릴 타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또 이제 자리를 잡혀서 양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쯤에서 이제 평균 매수 단가 좀 조절을 하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조금 늘리거나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때쯤 이야기 드려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리뷰는 조금 중간중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즐거운 투자 생활 되도록 노력하긴 하지만 매크로가 안 좋은 거는 어떤 사람도 이겨내긴 어렵죠. 매크로 안 좋은 건 우리가 극복이 안 돼요. 이거 실적하고 상관없고요. 그냥 수급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하고 가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